경민 시험지 중에서 일단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3번을 좀 볼게요. 3번 다 맞았나요? 네, 이거는 조립제법 하는 거죠. 조립제법이었어요? 조립제법 해도 되죠. 어서오세요. 자, 이 나머지라고 하는 부분은 얼마인지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2x-4로 나눈 나머지니까 x에 얼마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나오는 게 나머지 아니야? 좋아. 그죠? 이 나머지를 f2라고 정의할 수 있잖아. 얘를 fx라고 했을 때. 그쵸? 그러므로 이 나머지가 얼마인지는 2만 쭉 넣어서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2 집어넣어 보면은 16 플러스 4 마이너스 6 플러스 4니까 얼마니? 18인가요? 나머지가? 그치? 자, 그럼 봐봐. 이 문제에서 내가 얘기하는 풀이의 핵심은 뭐냐면 얘가 지금 qx잖아요. 이 qx에서 이것의 값을 q 얼마라고 봐도 된다? 아니, 우리 어떤 주어진 식에 개수들을 다 더할 때 있잖아요. 개수들과 상수항까지 다 더할 때 그 더한 합을 우리는 이 주어진 식에다가 1 집어넣는 걸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뭐 fx라는 식이 하나 있는데 얘가 뭐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야 이랬을 때 이 주어진 식의 개수들을 다 더하면 3 더하기 5 더하기 2 해가지고 10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10이라는 값은 항상 이 식에다가 1 집어넣은 값과 똑같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를 찾을 때 이거를 그냥 q1을 찾는 거라고 생각해도 된다고. q1을 찾는다. 그럼 q1을 찾는다 그랬으면 이 주어진 식에다가 그냥 x에 얼마를 넣어버리면 돼? 1을 그냥 쫙 넣는 거예요. 주어진 식에다가 1을 쫙 집어넣으면 1 플러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4는 하고 여기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2에 q1 그리고 플러스 1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다 넘겨가지고 계산하면 q1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푸는 방법이 다양하죠. 여러분이 푼 대로 직접 나눗셈 해도 되고 조립제법 해도 되고 지금 알려준 것처럼 Q1의 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근데 단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이걸 만약에 조립제법으로 풀었다면 여기 앞에 2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조립제법 하는데 여기 2 붙어 있으면 못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돼? 2로 나눠야 되는 거 알죠? 그죠? 네, 그래서 조립제법으로 풀었다면 여기 앞에 2가 붙어 있으니까 2로 한번 몫을 나눠주는 과정이 들어가야 된다. 그거 빼먹으면 안 되고. 자, 아무튼 그래서 풀어보면 답은 2번이 나올 겁니다. 3번이 나올 겁니다. 그죠?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혹시 또 첫 번째 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니? 일단 내가 봤을 때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은 문제를 먼저 풀어주고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을 받을게요. 1페이지 없나요? 혹시 4번에 답이 4번. 4번에 4번. 4번 같은 거는 뭐 다 전개시켜서 풀어도 되고, 그치? 뭐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항등식이니까. 자,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내가 봤을 때 어렵다고 보이는 문제는 없었는데 질문하고 싶은 문제 있을까요? 7번이요. 7번은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이 부분을 뭐 해야 되겠다? 치환해야 되겠다. 그치? 치환을 합니다. 이렇게 치환해가지고 전개를 시키면 a제곱 마이너스 32a 플러스 240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이걸 다시 인수분해야 되는데 숫자가 좀 크네. 240. 이거 얼마로 인수분해 되죠? 32 만들려면 12하고 20. 그렇죠. 12하고 20에 마이너스 인수분해 되니까 a-12, a-20이 돼서 다시 원래 거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x-12 여기도 x제곱 플러스 x-20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한 번 더 인수분해 해주면 되겠네. 3, 4니까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여기는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4인가? 요렇게, 그쵸? 그래서 괄호 4개 나왔으니까 인수가 아닌 것은 누구예요? 3번인가? 그쵸? 네.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전개시켰다가 다시 인수분해주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또 두 번째 페이지에 질문 있어요? 5번이요. 5번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까먹어서 그래.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숫자 하나를 x로 바꾸는 거죠. 그죠? 이 문제는 16이라는 숫자를 x로 바꾸면 돼요. 그럼 무슨 상황이냐면 x의 12제곱을 얘는 x-1이잖아. 이걸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로 나누면은 몫이 있고 뒤에 플러스 나머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럼 이 나머지를 우리가 찾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x에 얼마 넣는 거다. 자, 여기다 얼마 넣는 거냐면 이걸로 나눈 나머지 찾는 거니까 x에 몇 넣어요? 1 넣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가 x에 1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그냥 1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답이 1이에요. 물론 이게 숫자를 가지고 나머지를 찾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15로 나눈 나머지로 적합하지 않을 수가 있어.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생각해야 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이라는 숫자는 15로 나눈 나머지로 문제가 없잖아. 그럼 그냥 막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 문제 풀다 보면 막 이런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를 구해봤는데 뭐 이 자리에 들어갈 숫자가 막 64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64라는 숫자는 15로 나눈 나머지로 적절하지 않잖아. 그럼 그럴 때는 조금 더 나눠가지고 그럼 64라는 숫자는 15로 나눴을 때 15 곱하기 4에 더하기 4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진짜 나머지는 4다. 요런 단계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문제도 있지만 얘는 그런 문제도 아니에요. 그냥 이 상태에서 바로 이거 찾아버리면 1이 그냥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답은 2번 바로 푸시면 됩니다. 또 이 페이지의 질문 6번이요. 6번이요. 근데 저 6번에 5번이요. 자, 이거는 알아서 하자. 저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거요? 네. 뭐 1 넣어서 0 돼야 안 돼. 저 공식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걸 무슨 공식을 써요? 이거 조립제법으로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야죠. 얼마 넣으면 0 되는지 찾아가지고. 역시 반배정 잘했어. 저 나머지 다 맞았어요. 아, 그랬어? 반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지각을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렇게. 자, 2페이지에 질문 없죠, 그럼? 3페이지로 가겠습니다. 3페이지에서는 먼저 9번을 좀 볼게요. 9번이 막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아요. 문제를 읽으면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는 말이 있으니까 이거 써볼까요? 전력이 지금 PT잖아. PT가 T세제곱 플러스 9T제곱 플러스 23T 플러스 A. 자, 요게 23T 플러스 A. 자, 요게 지금 전력이고요. 이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인데 전압이 뭔지는 아직 모르겠고 여기다 곱하기 전류. 전류는 T 플러스 5예요. 자, 이런 상태. 그럼 이랬을 때 우리가 VT가 뭔지 찾아야 되는데 VT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얘를 찾아놔야지 VT를 찾을 수 있거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A 값을 찾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 3차식이 지금 이거 곱하기 이거 이렇게 표현이 됐다는 얘기는 이 3차식을 t 플러스 5로 나누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지. 그 말은 이 주어진 식에다가 t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버리면 마이너스 5를 넣어버리면 그 결과물이 0이 돼야죠. 그쵸?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주어진 식에다가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를 넣어가지고 그 결과가 0이다. 요걸 이용해서 a를 찾으면 되겠죠. 주용아 마이너스 5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요거 불러줘. 마이너스 125 플러스 225 마이너스 115 그 다음에 플러스 a 하면 얘가 얼마 돼야 돼? 0 돼야 돼. 그치? 네. 요걸 이용하면 a 값이 얼마일까요? 15인가요? 15? 자, 그래서 a가 15라는 거 알았어.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우리 VT 그냥 구할 수 있죠. 이 좌변에 있는 식을 이걸로 나눈 몫이잖아, VT가. 그죠? 직접 나누셈 해도 되지만 이걸로 나눈 거니까 뭐가 더 편해? 조립제법이 편하지. 1, 9, 23, 15 써놓고
자, 마이너스 5로 조립제법을 해주시면은 1, 마이너스 5, 4, 마이너스 20, 3, 마이너스 15, 0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그치? 결론, VT라는 식은 뭐냐? 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T1의 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9번 문제 이런 거였고요. 나머지 문제 중에서 질문하고 싶은 거 12번 11번 자 11번을 먼저 볼게요. 저희가 초점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래요? 3번 했는데 틀렸다고 됐네요. 벌써? 그럼 4점이 좀 올려줘야 돼. 아하. 자 11번 보겠습니다. 11번은 이런 복소수를 구하는 문제에서 제일 흔하게 쓰는 풀이 방법이 뭐예요? A 플러스 BI 맞죠? A 플러스 BI로 놓고 시작하는 거. 그러면은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Z 반은 뭘까? A 마이너스 BI죠? 아이고. 당연히 이렇게 잡는 순간 A, B는 실수라는 조건이 붙는 거고 그럼 요걸 이제 그대로 여기다 이제 갖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주영 이렇게 풀었어? 네. 그러면 1 마이너스 i에다가 자 Z 반면 A 마이너스 BI는 플러스 2i에다가 Z 자리에 A 플러스 BI 오른쪽은 4 마이너스 2i 이거 이제 차근차근 전개시켜가지고 어떻게 정리하면 되니? 그러니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구분해가지고 얘랑 비교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1 분배하면 A 마이너스 BI 그 다음에 마이너스 AI 마이너스 B인가? 그 다음 플러스 2AI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2B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니까 실수 부분이 어디냐면 A 마이너스 3B가 되겠고요. 허수 부분은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되겠네. 요게 4 마이너스 2i랑 같은 거니까 얘가 4가 되겠고 얘가 3이 되겠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A, B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A, B 뭐 나오니? 계산한 사람 A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5 네. 마이너스 5 B는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3 네. 그래서 A, B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복소수 Z는 요거 구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i 4번이 답이네요. 그쵸? 그래서 와 예진아 거기 거기서 시험지 찾아가지고 앉으세요. 자 12번 문제로 가서 이 12번은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수분해 방식으로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잠깐 이렇게 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서 인수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를 찾아보면 근해 공식의 짝수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니? 그쵸? 자 그러면 해가 이렇게 두 개가 나왔다는 얘기는 요 식이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는 뜻이냐면 x 빼기 해 하나 넣어주고 그렇지 또 x 빼기 또 나머지 해 하나 넣어주고 맞죠? 이렇게 인수분해 된 거죠. 그쵸? 그러면 요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찾으면 되는 거니까 5번이 답이네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통한 인수분해죠. 직접 인수분해가 안 될 때 방정식으로 살짝 바꿔가지고 근해 공식을 통해서 인수분해 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4페이지로 가서 자, 4페이지에서는 뭐 어렵다기보다는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 이런 거는 꼭 맞춰야 된다. 13번 맞았니? 어떻게 푸는 거예요? 자, 13번을 못 푼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무슨 생각을 못 했을 거냐면 알파를 여기다 대입한다는 생각을 못 했죠. 네. 알파를 대입해야 돼요. 우리가 근각계수의 관계도 물론 많이 쓰지만 원래 어떤 근이 주어지면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은 대입이죠. 그럼 대입을 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이 0이잖아. 그치? 그럼 이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냐면 알파 제곱은 알파 마이너스 6과 같은 거잖아요.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다가 알파 마이너스 6을 넣으면 그럼 첫 번째 분수가 어떻게 되냐면
자,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인가?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뒤에 베타도 똑같을 거 아니야. 뒤에 베타도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아까보다 훨씬 간단해졌죠. 이제 둘이 뭐 해버리면 돼? 통분시켜. 통분시키면 분모는 둘 다 부호를 이렇게 바꿔주셔도 되죠. 그쵸? 여기랑 여기 동시에 마이너스를 곱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자, 분모는 알파 베타에다가 4로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6. 자, 분자는 마이너스로 묶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8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와주고 이제 근각의 수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윤서야, 여기서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죠? 두근의 합? 공식 기억나? 윤서야? 안 나? 그럼 연관이 알파 플러스 베타 공식이 뭐지? 야, 이거 중3 때 한 건데, 이거.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아, 이거 중3 때 없었나? 어? 자, 이게 마이너스 a분의 b죠? 마이너스 a분의 b, 요게 a분의 c였죠? 이거 안 배웠나, 연관아? 아, 그랬나? 아, 이거 중3 때 이따 빠졌구나. 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여기다 적용시키면은 1이 되겠고요. 1. 그러니까 1이고, a분의 c는 6이죠. 갖다 넣으면 됩니다. 여기다 쭉 넣으면. 답 몇 번이야? 2번. 그쵸? 네, 이렇게 풀리는 문제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 대입한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으로 16번 해볼게요. 16번. 16번 문제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 두근의 차가 3일 때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가장 빠르게 푸는 방법은 애초에 두근의 차를 구하는 공식을 외우고 있는 게 제일 빨라요. 우리가 방금 말한 그 근각에서의 관계,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b다. 그리고 알파 베타가 a분의 c다. 이거 배우면서 같이 배우긴 했어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 얘가 뭐였냐면, 아니, 절대값 a분의 루트 d. 여기서 이 d는 뭐야? 판별식. 네, 이렇게 배우긴 했어요. 근데 이걸 외우고 있는 게 가장 빠른 풀이가 가능한데, 사실 이걸 안 외우고 있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안 외우고 있었다면은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면 됩니다. 그죠? 자, 곱셈 공식 변형으로 풀어보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k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k 마이너스 2인데, 이 두 가지를 이용해가지고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찾고 싶거든. 이게 두근의 차니까. 두근의 차를 표현할 때는 절대값을 씌워주는 게 맞아요. 차라는 말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두근의 차 그러면 양수로 나와야 되거든. 절대값 씌워주셔야 되겠고, 얘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을 찾아볼 건데, 자,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변형 공식이죠? 요놈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하는 거. 요거 있지, 그치?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얘가 지금 k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4 k 마이너스 2. 그치? 요게 지금 두 근의 차의 제곱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두 근의 차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주용아, 이건 얼마니 그러면? 이게 3이면 이건 얼마일까? 9죠, 9. 맞니? 어차피 제곱할 거잖아. 이게 제곱할 거니까 이 절대값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상관없죠. 그냥 제곱하면 되는 거죠. 귀가. 네. 자, 그래서 제곱을 시켜주면은 얘 값이 9가 되는 거니까 얘는 9다 라고 놓고 풀어버리시면은 k 값 나올 겁니다. 그쵸? 네. 근데 이걸 외우고 있었다면 제일 좋겠죠. 자, 또 4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문제. 14번과 15번 중에 틀린 문제가 있는 건 네. 판별식을 못 쓴다는 얘긴데. 둘다 틀려요.
역시 반배정을 잘했어. 둘 다 판별식만 쓰면 돼요. 14번은 판별식이 0이라고 15번은 판별식이 0보다 작다잖아. 이런 거 틀리면은 뭐 할 말이 없죠. 자,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5페이지에서는 20번 X 3명이 많아서 몇 번? 20번이요. 20번이야? 20번 답이 숫자잖아. 진짜예요? 아, 너 X가 100 아니야? 맞아요. 100을 다시 넣어줘야지. 네. 그죠? 자, 20번 같은 문제는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X라는 문자로 바꿔서 접근을 하는 문제죠. 그러면 97은 100에서 3 뺀 거고요. 이게 아닌가? 무슨 게 맞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거는 X제곱에다가 X제곱이 만이잖아요. 그 다음에 300. 300이면은 3X잖아. 그리고 끝에 9.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제 끝난 거지. 이렇게 쓰는 순간 이게 지금 공식 중에 있죠. 0번아 이거 곱셈 공식 중에서 이렇게 생긴 공식 기억나? 이거 전개하면 뭐 되죠? 그렇죠. 이렇게 전개되잖아. 그러면 끝난 거지. x가 지금 100이라고 했기 때문에 x 세제곱이면 100의 세제곱이니까 얼마예요? 공 6개 붙여야죠. 100만입니다. 100만. 100만에서 27을 빼는 거예요. 자, 100만에서 27을 빼면은 여기 끝에가 73으로 바뀔 거고 1 하나 떨어지고 9가 4개가 들어가는 게 맞죠? 이거 그때 답지가 잘못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999973이 맞습니다. 야, 이 지각생. 그 시험지 찾아. 시험지 찾아서 한번. 자, 999973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뭐 X제곱 플러스 3X 이거 1309잖아. 1309라는 게 만 더하기 300 더하기 9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x를 100이라는 숫자로 보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만이라는 숫자는 그 100의 제곱 아니야? 300이라는 숫자는 100에다가 3배 한 거고 9는 그냥 9 이렇게 더한 거죠. 이렇게 봐야죠. 그래야 풀리는 문제입니다. 또 5페이지에 질문하고 싶은 거 17번이 실수가 없어요. 실수. 17번? 네. 실수요? 실수가 뭐냐고요? 아니 실수가 아닌 것이요. 실수가 아닌 거 허수고르라는 얘기잖아. 네. 5번이에요? 5번 아니에요? 얘들아 5번은요 루트 마이너스 3이라는 숫자 자체가 이게 루트 3i잖아요. 네.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한 거야? 루트 3i에다가 i를 하나 더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럼 루트 3i가 있었는데 거기다 i를 또 곱했으니까 i 제곱이 되면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루트 3이 돼야지. 실수죠. 답이요? 답은 3번이죠. i 세제곱이 뭐야? i 세제곱 마이너스 i잖아. i가 들어가 있는 게 허수 아니야? 그럼 0은 뭐예요? 실수죠. 아니 I 내제곱 i 4제곱은 1이잖아요. 1이에요. 1이에요라니. 우리가 i의 거듭 제곱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근데 약간 이게 조금 이상하게 써있긴 했어. 나도 처음에 이게 뭐지? 알파벳 5인가? 그랬는데 0i라고 쓴 거죠. 0i. 0 곱하기 i. 0 곱하기 i는 그냥 0인 거니까. 그치? 얘도 실수고 2번 마이너스 1이니까 당연히 실수고. 그래서 루트가 허수 아니에요? 허수 아니야.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루트가 있는 건 무리수고요.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간 게 허수입니다. 이게 허수. 반배정을 잘못했나? 하나 더 내려야 되나? 자, 5페이지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19번. 자, 19번은요. 두근의 비가 1대 3이다. 이거 보자마자 우리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알파와 3알파. 이렇게 하면 바로 풀립니다. 이렇게 잡으면 두근의 합이 알파 플러스 3알파인데 두근의 합이 지금 얼마예요? 4예요. 그러면 바로 알파가 1이라고 나오는 거니까 두근이 그러면 1이랑 3이구나. 그럼 두근의 곱이 3이잖아. 곱이 3인데 그 곱이 3q 플러스 6과 같으니까 q는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나?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8번. 자, 18번 보겠습니다. 자, 18번은 한 근이 루트 2 플러스 1일 때 라고 말했으니까 유리수 조건도 붙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루트 2 플러스 1 말고 나머지 한 근까지 알 수 있지, 오철아. 그 나머지 한 근이 누구야? 마이너스 루트.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1 플러스 루트 2로 바라봐야 편하죠, 그죠? 나머지 한 근 1 마이너스 루트 2. 자, 그럼 두 근의 합이 2고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죠. 맞나요? 그러면 두 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면 우리 이거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라는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않나? 그러면 이 방정식과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요 방정식 보면은 요 자리가 딱 맞죠? 딱 맞죠, 그죠? 그러면 뭐 곱하기 몇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여기 써 있는 요 방정식이 그대로 얘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a가 1인 거고 b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더하면 답은 1번이 되겠죠. 그쵸? 두 근을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고, 자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요. 21번에 1번 답이 네, 누구예요? x 불러줄게. 자 21번의 1번 답은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6의 제곱입니다. 저 그렇게 썼는데도 틀렸다. 왜 이거 잘못됐어요? 그래요? 맞아요? 네, 오. 맞았는데 틀렸다. 밑에 거는 밑에 것도 맞았어요. 186? 아니에요? 맞아. 네. 오, 누가 승우를 싫어하나 보네. 아, 그럼 몇 점이 올라가는 거야? 저 3점 하나 올라가는 거. 3점? 오케이. 그럼 7점 올라간 거네? 아, 7점. 21번 풀어봐야 돼? 네. 그래? 이거 괄호 4개니까 어떻게 해요? 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치?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짝끼리 먼저 전개시키면 빨간애끼리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8x 초록색끼리 전개시키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 이렇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 뒤에 플러스 36 붙어 있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a로 다시 치환하는 거죠. 이렇게 치환합니다. 그럼 a제곱 플러스 12a 플러스 36이니까 완전 제곱식 만들면 a 플러스 6의 제곱이고요. a가 원래 x제곱 플러스 8x였으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요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치환해놓고 정렬 안 했어요. 자, 요겁니다. 요거고요. 이거에서 이제 그러면 밑에 2번은 1번의 결과를 이용해서 요걸 계산하라 그랬는데 사실 1번의 결과가 지금 요렇게 됐으니까 이 식은 뭐냐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6에다가 제곱이 있었는데 거기다 루트까지 씌워놓은 상태거든.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 x가 10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밖으로 튀어나와서 요 상태라고 요 상태라고 생각하고 x자리에 10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100 더하기 80 더하기 6이니까 186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사실 내가 봤을 때 여기까지는 공부가 잘 되어 있다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다. 특별히 뭐 되게 이 문제는 좀 어렵네? 라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니? 근데 22번은 좀 달라. 22번은 사실 공부를 잘 했어도 이런 거는 뭐 맞추기 어렵죠.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22번 같은 문제 스타일이 딱 그 모의고사 스타일이에요.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서 좋아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이거든. 근데 이제 학교 시험을 낼 때도 선생님들도 약간 그런 게 있단 말이야. 너무 이렇게 무난한 문제집에 다 나오는 문제만 내면은 약간 좀 시험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뭐 하나나 두 개씩 이렇게 넣어줍니다. 좀 쉬운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러분들이 n값부터 차근차근 시작해가지고 집어 넣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12 이하의 두 자연수라 그랬기 때문에 뭐 얘도 12가지 얘도 12가지니까 많아봐야 144가지 아니야? 그 중에 뭐 답이 있겠죠. 근데 이게 음의 정수가 된다라는 게 음의 정수가 되는 일이 잘 없어요. 생각해보면 음의 정수가 되려면 아예 괄호 안에 있는 부분 자체가 음수가 되고 음수의 홀수 제곱을 해야지 음의 정수가 나오잖아. 또는 이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순허수가 된다? 그럼 순허수를 제곱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에 지금 음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 순허수를 제곱해가지고 음수가 되고 이런 상황이 없습니다. 얘를 순허수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부분. 왜냐면 무조건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얘가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라고 실수로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이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 홀수 제곱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렇다고 이 안에가 또 음수가 되는 경우도 없어요. 왜냐면 얘를 음수가 되게 하려면 일단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주게 하려면은 n값이 홀수여야 되는데 n값이 홀수면 i가 또 안 없어져요. 이것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되냐면 n이 1일 때부터 따져보면서 이 안에 있는 모양을 보는 건데 n이 1이면 이 괄호 안에가 i-1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우리가 이런 숫자들을 언제 봤냐면 i의 거듭 제곱에 관련된 문제 중에 얘가 등장하면 얘를 일단 제곱시키고 나서 판단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 자체로 있는 것보다 제곱을 했을 때 더 간단해. 얘 제곱하면 뭐가 되냐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2i가 돼요. 그러니까 요 괄호 안의 부분이 제곱을 한번 했을 때 순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2i라는 애를 몇 제곱을 하면 음수가 될까? 제곱을 하면 4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4 요런 음수를 만들 수 있죠. 그쵸?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이미 얘가 제곱을 한번 한 상태였잖아. 제곱을 한번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제곱을 해준 거기 때문에 이때 m값이 뭐냐라고 하면 m값은 4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제곱하고 또 제곱한 거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얻은 이 음수는요, n값은 1이고 m값이 4일 때 처음으로 음수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이제 이런 경우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계속 마이너스 2i를 이용해서 합니다. 자, 마이너스 2i를 세제곱을 시키면 i가 남아있겠죠. 그쵸? 그럼 그렇다고 4제곱을 시키면 부호가 뭐가 될까? 양수가 돼요. 그쵸? i 4제곱 1이니까. 그지? 그러면 5제곱 허수라서 안 될 거고 6제곱까지는 가야, 자, 6제곱 가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의 6제곱이면 64가 되겠고요. i의 6제곱이면 i 제곱이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64라는 다시 한번 또 음의 실수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요때는 뭐냐면 n값은 여전히 1이었고, 자, m값이 제곱한 것을 6제곱한 거기 때문에 12가 됩니다.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또 있나? 그 다음에 가려면은 10제곱까지 가야 되는데 끝났죠. 우리가 쓸 수 있는 m값은 12까지이기 때문에 n이 1일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가 발생한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n이 2일 때. 근데 물론 이거를 1부터 12까지 다 해봐야 되는 건 아닌 게 2를 집어넣으면 바로 불가능해 라는 게 보이거든요. 왜냐면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i 제곱이니까 i 제곱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이게 0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n이 2일 때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n이 4일 때도요. n이 4일 때는 1 플러스 1이죠. 그럼 2 돼버리거든요. 그죠? 요때도 그러면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음의 실수 안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n이 짝수면 다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 봐야 될 것은 n이 홀수일 때. 그럼 n이 3일 때로 한번 가보면 n이 3이면 i의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되니까요. 이러면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또 이 친구를 제곱한 녀석을 이용해야 되겠죠? 얘를 제곱하면은 1 플러스 2i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이거 사라지고 2i예요. 아까 나왔던 마이너스 2i하고 유사한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쵸? 얘를 제곱하거나 얘를 6제곱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나올 거니까, 그럼 n이 3일 때도 m값이 4거나 또는 m값이 12일 때 음의 정수가 나오겠다. 그럼 이제 다 했어. 1일 때 2가지 나오고 3일 때 2가지 나왔죠. 그럼 그 다음에 n이 얼마일 때 나올까? 5일 때 2가지 나오고
n이 7일 때 2가지 나오고 n이 9일 때 2가지 나오고 n이 11일 때도 2가지 나오나? 그쵸? 그래가지고 총 2가지 해서 답은 몇 가지? 12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에서 이런 문제를 풀어가지고 맞추려면요, 적어도 끝나기 한 15분 전에 앞에 문제까지 다 풀어야 돼요. 21호까지 다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맞추는 거는 이제 1등급을 받느냐 못 받느냐 뭐 그런 기준입니다. 이거 맞아야 1등급이에요? 사실 이걸 하나 틀렸어도 1등급 나올 수 있을 만한 수준인데 아슬아슬해요. 아슬아슬해. 이거 맞는 사 있어요? 있어요. 학교 시험이 문제가 졸라 어려워도요 100점 받는 애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경민 시험지 풀이였고요. 이제 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